박형준 부산시장의 민선 8기 부산시정이 오늘 출범 2년을 맞았습니다. 남은 2년 부산 현황과 시정 운영 방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정이 정말 빠릅니다. 네. 임기 반환점을 맞았는데 일단은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지난 2년 동안 우리 부산의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 실제로 기업 유치도 10배 이상, 이 8조 4천억에 또 혁신 기업들을 많이 유치했다는 성과가 있었고 또 가덕도 공항을 6년 앞당겨서 예. 가장 중요한 혁신 인프라를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 네. 또 이 그 부산의 이 대학의 혁신을 지금 도모하는 일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일단은 엑스포 얘기를 또 제가 여쭤봐서 굉장히 송구한데. 아니요, 송구할 거 예, 없죠. 뭐 사실은 그때 이제 실패를 하고 난 직후에 저희랑 인터뷰할 때 제도전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좀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민들 의견을 묻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엑스포를 좀 정쟁화하려고 하는 지금 경향들이 있어서 네. 그런 제도전 의지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엑스포나 이런 메가 이벤트 실패를 했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장애가 있긴 하지만 네네. 저희가 어떤 메가 이벤트든 몇 번의 도전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네.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해서 시민들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예. 지금 저 엑스포가 실패했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좀 우려되는 현안 추진에 이를테면은 가덕신공항 지금 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혹시나 또 제동이 걸리는 요소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하고요. 동구에 있는 55 보급창 남구 이전 계획 이것도 사실은 엑스포 실패 이후에 요즘 최근에 이제 좀 기류가 좀 바뀐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진에 계획이 차질 없을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서 부산이 얻은 게 많습니다. 우선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예. 스마트 도시 지수에서는 60위권에서 14위까지 올라갔고 네. 또 아시아 살기 좋은 도시도 행복도시 순위가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이 금융도시 지수도 20위권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얻은 브랜드 효과고 성과라고 봐야 되나요? 네, 또 가덕도 공항도 6년을 저희가 앞당겼거든요. 이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네. 그리고 이 북항 2단계 개발도 예타 없이 지금 진행이 되도록 돼서 1, 2단계가 지금 통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55보급창도 역시 그 이전에 대한 원칙을 중앙정부와 합의를 하고 지금 미국과 또 국방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거는 남구청의 의지와는 뭐 크게 무관한 겁니까? 55보급창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 문제가 없는데 이전하는 장소, 터에 대해서 이견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 또 분리매각, 그 굵직한 지역 현안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좀 원인을 어떻게 좀 지나고 계신지 물론 뭐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것만 아니면은 지금 다 되어 있죠. 중앙정부 협의가 다 끝났고 또 산업은행 자체도 자기 비전을 지역 성장 중심형 정책금융기관으로 새로 설정을 했고 지금 본사 이전에도 지금 산업은행이 남부권 투자센터를 만들고 또 이 지역의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한 부산형 미래성장 펀드를 조성을 해서 우리 부산의 스타트업 육성에 굉장히 큰 좋은 계기를 만들었고 또 북항 일원의 혁신 창업 플랫폼을 지금 부산시와 산업은행이 함께 중기부하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산업은행 이전 본사 이전 전이라도 그 기능들을 지금 신속하게 이전해가는 과정이고요. 정치적으로 타결만 되면 산업은행 이전은 사실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됐는데 그것은 역시 이제 국회에서 정치권이 큰 타협을 이루어야 될 사안이고 저희 부산시도 최선을 다해서 여야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좀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서 통합 거점 항공사가 없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문제라서 그렇죠. 예. 원래 일하는 통합 LCC를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에어부산이라도 분리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네. 문제는 이제 아시아나하고 그 대한항공 통합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내리기가,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통합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이나 11월쯤 예.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조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 조정안이 나오는 과정에 저희가 이 그 거점항공사를 부산에 두는 문제를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대 때 사실 통과됐으면 속 시원했을 텐데 어쨌거나 여야 합의 속에 여야 1호 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 가능성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예.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이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 관광, 교육 예. 여기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비전으로 확보한 것이고 또 예. 그것을 통해서 법안까지 지금 나가게 된 것이거든요. 예. 중앙정부 협의는 다 마친 법안이고 여야 대표들을 만났을 때 여야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네. 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21대 때 발의됐을 때 당시하고 지금 재발의할 때 법안 내용에서 좀 물러서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일부에서 그 오해가 있어서 예. 마치 뭐 법안 내용이 후퇴한 것처럼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요. 거의 그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내용 그대로고 뭐 통합 리조트, 복합 리조트 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건설할 만들 수 있게끔 예. 새로운 법안에서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게 뭐 실리적으로 뭐 양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예.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행정통합을 박완수 도지사와 만나서 이제 재논의하기로 합의를 하셨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불경 메가시티 특별법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상당히 시기가 비슷했습니다. 이러면 다시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통합은 예. 효율적인 통합이 돼야 되고 실질적인 부울경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형식적인 통합, 비효율적인 통합은 의미가 없죠. 그 기존에 이 특별자치연합으로 추진했던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옥상옥을 만든다는 이유 때문에 예. 그것을 안 하고 한편으로는 경제동맹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통합을 추진한 것이죠. 그래서 부울경이 함께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경제동맹으로 지금 이미 실질적인 일들을 잘 하고 있고 네. 행정통합은 부산과 경남 사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예. 문제도 경남지사와 제가 사심없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려면 대구 경북 통합처럼 예. 우리도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 이양과 여기에 실질적인 그 분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에 예. 특별법으로 해소를 하고 네. 양 시도 간에는 주민 동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 동의를 수준을 이끌어 올리는데 저희가 9월에 안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주민들만 동의해 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저희는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그 울산하고는 얘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울산은 짧게, 예.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그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네. 그 통합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울산도 참여할 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랍니다. 일단은 우선은 부산 경남 합의가 됐으니까 큰 틀은 잡힌 거고요. 네. 앞서 저 뉴스 리포트에 보셨지만 이제 부산시가 소멸 위험 단계, 이 부분에 이제 좀 인구 문제하고 또 결부 되는데. 고용정보원에서 조금 단순 지표를 갖고 규정을 한 것인데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65세 이상 인구가 많다. 예. 20세에서 39세 가임 여성이 적다. 요거 네네. 이 지표거든요. 저희는 뭐 고령화로 가고 있다는 거는 전 지역이 똑같이 갖는 이미, 문제고 오히려 이걸 조금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을 여기 머물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미 몇 년 전에 한 2만 명씩 유출되던 청년이 지금 6천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을 단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강점으로 생각해야 네,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는 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노인 그렇죠. 인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네, 네, 네. 우리도 오히려 이런 어떤 고령 인구가 많은 그 이 상황을 정말 고령 인구들이 예. 살기 좋은 곳. 아. 그래서 구매력 있는 노인층들이 그렇죠. 부산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부산이 정말 그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를 오히려 더 확대를 오히려 해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계적인 해양 도시, 관광 알겠습니다. 도시로 만들 수가 있을 예, 것입니다. 끝으로 일단 시장님 그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가 이제 얼마나 이제 계획만큼 오셨는지와 또 남은 2년간의 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부산 그 15분 도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의 핵심 정책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보육, 교육, 건강, 문화, 환경 이런 어떤 관련 시설들을 아주 촘촘하게 세밀하게 넣어서 살기도 편하지만 예. 핵심 가치는 좋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네, 네. 그러면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행복 사회를 만드는데 이 15분 도시 정책이 예,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뭐 어린이 문화복합 공간 들락날락 네. 90여 개소 조성을 비롯해서 또 어르신들이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구도 사귀는 ESG 센터도 지금 계속 늘려가고 네. 있고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도 갈매길 확대를 통해서 부산 곳곳이 걷기 좋은 곳, 좋은 쾌적한 환경을 갖는 곳으로 바뀌고 있고 예, 예. 또 이런 생활체육 시설들도 특히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육 시설들을 파크 골프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거를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그야말로 부산이 어떤 측면에서도 살기 좋은 곳을 예. 만들려고 하고요. 한 가지만 추가하면 네네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미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침부터 8시까지 공공이 아이들을 돌봐줄 뿐 아니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예. 해서 사교육도 줄여주고 네네. 그리고 어린이 교통 요금을 저희가 무료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도 동백 패스를 도입을 예. 해서 교통 요금이 많이 안 들고 또 우리가 동백 패스도 4만 5천 원 이상은 다 돌려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복지 그리고 정말 이 대중교통 예. 분담률을 높여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부산을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2년 동안 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